네, 집중 마켓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양우석 해설위원 그리고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여부를 결정할 임시주주총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대기 중에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전문가가 출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주제로 가끔 갖고 왔었는데 요즘에 일이 되게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뭐 엘리엇인지 골리앗인지 모른다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름은 엘리엇인데요. 진짜 골리앗인가 봐요. 운용 자금이 40조. 근데 이게 동네에 그 다락방에서 시작을 한 펀드인데 사실 어떤 성공 스토리 같죠, 이것도. 이 회장이 엘리엇 매니저먼트라는 사장이 동네에서 자기 친구들하고 차렸어요. 어떤 투자 회사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해치 펀드거든요. 해치 펀드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지 소로스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치 펀드라는 건 이제 펀드긴 펀드인데 해치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증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 상승을 해지하기 위해서 뭐 하락에 뭐 포지션을 걸어둔다던가 아니면 하락에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에도 걸지만 상승을 대비해서 상승 포지션에 해지를 걸어두던가 그러니까 반대로 손실을 볼 때에 대비해서 뭔가 다른 거를. 근데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해치 펀드로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이 지금 사태에서도 보듯이 해치 펀드의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사회에서 다룰 일이고요. 우리가 사실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돈이란 거에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 이거는 나쁜 세종대왕, 나쁜 율곡이 막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내면 착한 돈이고요. 수익을 못 내면 나쁜 돈인 거예요. 이거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걸 돈을 운영하는 사람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펀드 가입하거나 금융상품을 가입했을 때 수익 잘 나면 막 칭송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다가 이제 막 손해가 나고 IMF 때처럼 폭락하고 이러면 갑자기 은행을 가거나 증권사 가서 증권사 직원과 은행 직원의 멱살을 잡아요. 심한 경우에 테러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만약에 잃으면 나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투자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은 그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게 되게 구멍가게 하기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헤지 펀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P&G라는 세계에서 큰 그룹이 어떤 샴푸 회사를 인수할 때도 들어가서 얘네가 이제 주가를 올렸죠. 그러니까 삼성의 편이냐 엘리엇의 편이냐 이게 착하냐 나쁘냐의 개념이 아니에요. 둘 다 투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제가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뀐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일모직은 실질적으로 에버랜드라고 봐야 됩니다. 그게 명칭만 제일모직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은 후계자 구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합병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액주주 22%의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보면은 네이버라던가 전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내면서 소액주주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고 주가상으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다 올랐는데 여기서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건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 얘네가 우리나라의 무슨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건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엇도 분명히 돈을 목적으로 들어온 건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하던 방식을 보면은 계속 이제 어떤 지배구조 개선이라던가 그런 거를 내세우면서 도덕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지분 상승만 하면 됩니다. 지분 가치가 상승만 하면 그거를 매매하고 나가면 되죠. 이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되냐 안 되느냐는 사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삼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액주주들한테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일단 삼성에 손을 들어줬고요. 법원에서의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도 무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조금 이제 걸림돌이 없어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엇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해치 펀드가 어떤 국부 유출을 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뭐 다루기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수익을 내고 나가버리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이 되는 건 이제 삼성 일이고 걔는 이제 수익을 내고 나가버리는 거니까 어쨌든 조금의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겠지만 거의 많은 수익을 가져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부 유출의 관점에서 보면은 엘리엇이라는 헤지 펀드가 굉장히 나쁜 일을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삼성의 어떤 삼성물산의 주주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반반씩 갈려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이제 뭐 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연결을 해주면서 떠나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는 상관없다. 주주기 때문에 난 가치만 오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되게 팽팽하게 나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엘리엇의 국부 유출의 관점에서 보자면 엘리엇의 전력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태 때마다 굉장히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든 큰 건이 있을 때마다 뛰어들어가지고 약간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도덕적 가치를 앞에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실상은 끝까지 유지한 적이 없었고 결국에는 시세 차익을 남기고 다 떠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예전에 뭐 그런 SK의 승계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엘리엇도 결국에는 도덕적인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주가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떠나면 된다. 뭐 끝까지 싸움을 이렇게 벌어서 진흙탕으로 몰고 가면서 점점 지분을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삼성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주가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착한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도 돌려주고 자기도 돈을 많이 가져가고 이런 윈윈 전략이 지금 위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엘리엇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국부가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일인 거죠.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골치 아프게 됐죠.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엘리엇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견 지금 공감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도덕성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들이 헤지펀드고요. 헤지펀드의 목적이 사실 돈은 버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현재 국가적 이익 내지 현재 인간 사회에서 항상 우리가 추구할 가치, 공동선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엘리엇 매니지먼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현재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내고 도망가는 식의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 성격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전 세계 특히 행동주의라고 하죠. 적극적으로 경영 참여를 하는 그러한 헤지 펀드를 뜻합니다.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한 15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약 68% 정도가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중에 절반 현재 약 47% 정도는 현재 6개월도 채 안 되는 상당히 초단타로 오히려 일반 현재 개인 큰 손보다도 더 투자 기간이 짧은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금의 엘리엇의 상태는 그를 주장하는 것 이면에 그들의 속셈까지 현재 헤아려 보고 그것이 과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헤지펀드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가 이 측면에서 우리가 특히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7월 17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주총이 있죠. 현재 합병과 관련된 찬반 양 진영의 지분 확보 비율을 보게 되면 일단 외형적으로는 삼성이 우호적인, 삼성이 우세한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삼성 특수관계인 지분이 13.82%, 또 KCC 있죠. 또 국민연금이 얼마 전 이제 찬성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합계에서 약 30.99%에다가 국민연금 이외의 기관 투자자들이 약 11%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그럴 소지가 높고요. 약 42%가량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반해서 반대 지분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7.12%고요. 일성신약이 2.11%를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네덜란드 연기금, 캐나다 연기금 쪽에서 각각 합해서 한 약 0.6% 정도 되는데요. 도합해서 9.79%입니다. 10%가 채 안 되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42대 현재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합병 의결사항은 주총 특별 의결사항입니다. 해서 총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현재
찬성표를 얻어야 되고요. 의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참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찬성 주주, 현재 참석 주주가 얼마만큼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가결 또는 부결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지금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약 70% 정도 참석 시에 47% 정도의 현재 참석표가 필요하다는, 찬성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80%일 경우에 54%가 필요하다는 건데, 평균적으로 70% 정도는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70%를 가져가는 게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조차도 적어도 5 내지 6% 정도의 추가적인 찬성 지분표가, 찬성 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에서 현재 국내 기관,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기관이 약 11% 정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사실은 약간의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외국인들이 현재 엘리엇을 제외한 외국인들의 지분이 약 한 21% 정도 있다는 것이죠. 26% 정도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미 투표는 다 끝났습니다. 부자재 투표로 다 끝났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몇몇은 현재 반대표를 행사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소액주주들도 현재 엘리엇 의견에 찬동하는 소액주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추가적인 찬성 지분 약 6 내지 7%,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10% 이상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현재 삼성과 엘리엇의 양사 간의 싸움보다는 조금 더 현재 외연을 넓혀서 국가 이익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된 대비를 별로 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동주의 펀드는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주의 이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다는 도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기업의 가치 훼손을 야기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경영 간섭을 통해서 실제로 현재 기존 주주나 또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몫을 강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되는 그런 정도의 훼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익 차원에서도 보호가 된다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M&A, 특히 글로벌 M&A 공개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것은 국민 차원에서 현재 글로벌 해외 펀드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현재 소액주주들은 찬성적으로 현재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국가적 현재 명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러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어떤 부도덕성, 장기적인 가치보다는 단기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고요. 신의서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첨언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신가요? 네, 삼성물산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적이 없었는데요. 삼성물산 올해 투자하신 분은 알겠지만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삼성물산은 건설주나 이런 거는 무거운 주식인데 5월 26일에는 고가가 30.92%였고 시가가 14.83%였고 저가는 10.67. 그러니까 거의 하루 변동폭이 20%가 넘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20%까지 상승을 했다가 저가는 마이너스 0.95.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가가 마이너스 10%인데 고가는 5.65%. 그러니까 거의 하루 변동폭이 15%에서 20% 이상을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주주 쪽에서도 반반씩 갈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주주연대라고 지금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는 것 같았거든요. 국민연금이 어떻게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 그것도 우리가 매달 내는 돈으로 나중에 돌려주려고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그 국민연금이 어떻게 이 삼성물산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느냐 해서 그랬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어떤 약간 마이너리티 쪽은 주가가 오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는 약간 반대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엘리엇이 파고든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는데
1대 0.35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0.35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물산 3주 가지고 제일모직 1주밖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어린 시절에 공기알 내가 3개 갖고 있고 어떤 애 하나를 갖고 있는데 내 3알 갖고 남의 공기알 하나 갖고 못 바꿔요. 그러면 너무 열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극했어요.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주한테 아니 너네 생각해봐라. 어떻게 삼성물산 자산이 제일모직에 비해 3배며 제일모직은 사실 에버랜드고 제일모직의 그 주요 쪽은 SDI로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그러면 삼성물산 3주 가지고 제일모직 그런 거 1주 바꿀래? 너 불이익이잖아. 이렇게 자극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재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이게 먹혀 들어간 거죠. 엘리엇이 전체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그 도덕적 가치가 되게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 시스차익에 대한 그거를 약간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쪽을 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까지 갖고 있고 다른 다양한 계열사의 지분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제일모직보다 제일모직은 이름만 있는 거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지배주 계열사에 포함해서 돈 버는 것까지 해서 훨씬 월등하다 이거죠. 근데 왜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하냐? 이거를 굉장히 이제 전면에 내세웠어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엘리엇 처음에 먹혔는데 그래서 이제 KCC한테 삼성물산이 지분을 넘기면서 약간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국민연금까지 이제 글로 돌아섰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엘리엇이 신청한 법원에 그건 가처분 신청은 퇴짜 맞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이거 삼성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때까지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그 아까 소액주주들의 반란인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될 테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지금 옳은 걸로만 해서 엘리엇은 시세차익을 하고 떠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재벌 vs 뭐 소액주주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지금 엘리엇은 그거 싸우든 말든 진흙탕 싸움에 관심이 없다 이거죠. 엘리엇은 속내는 그러니까 수익만 내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려면 이제 뭐 일각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고 있는 포이즌 필이라던가 황금주라던가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대주주가 1주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의결권을 뭐 2개, 3개를 줘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의결권을 강화해서 막을 수 있다 이거죠. 소액주주들한테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런 부분 제도적인 도입을 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어떤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는 이런 엘리엇의 자극이 우리나라를 조금 더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데 지금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그거를 공론화해서 뭐 재벌 넘으면 이런 것보다는 어떤 대주주에 대한 어떤 그 조금 너무나 권한이 없거든요. 지금 의결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앞으로 조금 제도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양우석 해설위원의 정리를 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재벌 구조가 사실 순환출적 구조로 돼 있어서 지금 지배구조가 좀 취약한 상태죠. 그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와중에 사실 좀 약점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원천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건데 시스템으로 그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M&A, 글로벌 헤지펀드 등의 대표적인 현재 공격 주체가 되는데요. 그들의 M&A 공격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돼 있다는 것. 물론 이제 적대적 M&A와 관련된 몇 개의 경영권 방어 장치는 있습니다. 황금 낙하산도 있고요. 황금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요. 일반적인 케이스에 적용되는 얘기는 어떤 시스템도 구축되지 못한 상태라는 기본적인 문제가 현재 우리나라 이제 이와 관련된 시스템에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현재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일종의 거기에 희생되는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아마도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에서 그런 식으로 2번에 걸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측면도 다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글로벌 시각도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도 않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이죠. 즉 현재 지나치게 경영권을 간섭한다 이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뭐 이사 선임 문제 갖고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합병 문제 갖고 했지만 미국에는 주로 자사주 매입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애플도 당했죠. 그 전에 GM도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미국의 현재 경제학 석학뿐만 아니라 경영자 일선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현재 그것을 자사주를 매입하든 또는 현재 합병을 하든 경영자의 자율권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단기적으로 그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런 것들 장기적인 투자 여력이 훼손당한다는 개념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에 의해서 소액주주의 또는 기존 주주입니다. 기존 주주의 어떤 혜택 또 나가서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현재 임금의 목 이런 것이 크게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있다 하는 것에서 블랙록 현재 삼성물산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블랙록이 있습니다. 약 3% 정도 지분을 갖고 있죠. 현재 레리 핑크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현재 지금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죠. 또 현재 팀 쿡 현재 지금 애플의 CEO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현재 지나치다. 국가 제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경영 간섭에 경계를 둬야 된다는 목소리를 현재 높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것에 우리나라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더욱더 아직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국민이 나서서 그 점에 대해서 즉 우리 국부가 유출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